졸업을 늦게 했냐, 공백기 때 뭐 했냐.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대체투자는 굉장히 거친 분야다. 여자가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괜찮냐. 근데 좀 잘하고 싶었어요. 나한테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대체투자 레벨 1이랑 경제분석 레벨 1 수업들은 최상은이라고 합니다. 3개월 전환형 인턴을 거쳐서 지금 현재 GIS 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월에니까 올해 제가 94년생 30살입니다. 여자치고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이고요, 금융권에서.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했고요. 경영학부랑 영어학부 전공했습니다. 이중 전공했고 학점은 3점대 초반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금융학회나 동아리는 단 한 개도 하지 않았고 저는 대신 그 외국인 학우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동아리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진짜 자격증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이라고요? 네, 투문서도 없고요. 원래 이번에 봤어야 되는데 인턴을 했어요. 운용사 인턴을 했는데 체험형처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때 이제 금융권에 대한 진로를 좀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진로를 늦게 정한 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되게 빨리빨리 정하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던 것 같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다 같이 CPA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영학부다 보니까 좀 휩쓸려서 같이 CPA를 준비하기 시작했었고 그 시험 생활이 좀 길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경험, 수험 공부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쨌든 이 전공 지식을 살리려면 비슷한 분야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부동산 펀드 운용사였어요. 2개월간이었는데 다양하게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대체 투자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처음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설사 재경팀의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부동산에 뭔가 스펙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건설사 재경팀에 넣어봤던 거고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프로젝토링 수업을 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고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제가 금융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이 전혀 아닌데 뒤늦게나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니치 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체 투자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내가 갑자기 주식 운용력이 될 수도 없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건설사 재경팀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여기서 건설사에서는 이 딜 프로세스에서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구나. 보통 이런 대기업들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 그리고 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업무를 주셨거든요. 근데 좀 잘하고 싶었어요. 나한테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수 있고 그런 대기업에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기본적인 함수긴 한데 막 브이룩업이나 이런 걸 막 토대로 해서 거기서 좀 약간 비효율적으로 하던 양식 같은 게 있었어요. 일을 2번씩 해야 되는? 근데 나는 일을 빨리 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까 그 틀을 만들었거든요. 그 시트를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커말이나 이런 게 따로 없어도 얘가 엑셀이나 PPT나 뭘 만들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단기로라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증권사나 어떤 운용사로 바로 갈 수가 없다. 그럼 약간 우회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는 거는 분명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관련 분야니까. 하지 말아야 그건 있었어요. 뭔가 수험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자꾸 혼자 있게 되더라고요. 스터디 카페 가서 뭐 자소서 쓰지 약간 이렇게 혼자 고립돼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코리아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이제 매니저님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저를 끌어내려고 해주셨고 그 안에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덜 우울해지고 이 업계 소식도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혼자 고립돼 있지 마라.
본격적으로 넣은 건 작년 하반기였는데 아르바이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넣어봤던 것 같고 공채랑 30개 넘게 넣었던 것 같아요. 서류 합격은 그래도 반절은 했던 것 같은데 보통 커뮤니케이션 능력? 건설사 재경팀 그거 할 때 되게 다양한 팀한테 업무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그 사람들한테 응대하는 법? 왜냐면 사람마다 요구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 팀끼리 조율하는 것도 능력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실무에 어느 아주 조금이지만 한 부분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업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좀 깨달았고 그게 실무진들이 원하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뭔가 임팩트 있는 경험이 딱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살아온 과정 중에 임팩트 있는 거를 찾아서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학회를 막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니까 항상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쓸말이 없는데 어떡해. 왜냐면 성장 과정도 그냥 내가 뭐 어디서 살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관점으로 봤을 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CPA 했던 게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 성장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수험생활을 어떻게 지냈고 그 가운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뭐 아침 7시까지 3-4시간 걸리는 학원에 뭐 매일같이 갔습니다 뭐 이런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도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대체 투자인가? 이거는 진짜 항상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백기 물어보시는 거. 네, 왜 우리 회사,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왔냐. 큰 데서도 작은 데서도 다. 왜 졸업을 늦게 했냐. 공백기 때 뭐 했냐.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어렴풋이 느끼죠. 저도 알고 이 업계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데 공백기 질문은 그냥 항상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게 막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막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답했었던 그런 방법 같은 것들? 이것도 취준 챌린지 때도 항상 물어보셨던 거긴 한데 그때 좀 팁을 얻었던 게 내가 부족했던 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거를 말씀하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제 노력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턴을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항상 공백기 답변은 커버를 쳤던 것 같아요. 수험 생활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해요. 그 이후로 뭔가를 계속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런 노력을 했구나 이걸 좀 봐주셨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인상 깊었네. 부동산 관련해서 크게 막 하고 싶은 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 투자는 굉장히 거친 분야다. 여자가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괜찮냐 이런 식으로 먼저 걱정을 해주셔서 그게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수험생활 하면서 그때도 다 남자인 친구들이랑 항상 수험생활을 같이 했었고 스터디도 같이 했었고 그게 어렵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걱정은 진짜 처음 들어봤어가지고 그 기회를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해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업에 관련돼서 궁금했던 점들을 여쭤봤던 것 같아요. 딜은 뭐뭐 진행하시는데 보통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것까지 같이 사업분을 다양하게 뭐 설정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꼬리 질문이 나오고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얘가 이만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구나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플로우가 생기거든요. 보통 대부분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뭐 우리가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작은 운영하다 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보통 막 왜 이런 걸 물어봐 이런 분들 절대 없거든요. 내가 조사해왔는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안 했어.
너무 아까워. 그러면 마지막에 꼭 했다. 그 끝맺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을 확실하게 갖춘 상태에서 그냥 나온 대로 내뱉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이어도 잠시 생각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여쭤본 다음에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밤새면 안 돼요. 밤새면 외웠던 것도 다 까먹어요. 제가 나이가 아마 합격자 찍은 사람 중에 탑 몇 안으로 많을 거예요. 뭐 저도 막 성공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하는데 일단 혼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한 지 좀 오래되고 뭔가 내가 어느 커뮤니티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붕 떠버려요. 그걸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취업 일찍 한 동기들은 사회생활 일찍 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연락 안 되고 그럼 붕 떠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도전을 해봐. 뭐라도. 아, 나 늦었다고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시험 준비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알바가 됐든 뭐라도 해보시면 분명히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먼저 막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손을 붙잡으시고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시고 해보시면 분명히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